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학생들,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주는 14주차, 14주 기말고사 치기 바로 전주에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특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서 우리 모든 교재와 교과서와 교재에 대한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특강을 하고 난 후에 한 20분 정도 우리 다음 주 15주차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 시험 치는 그 예상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하고 이번 주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이번 주 그 교수님의 특강은 행복한 젊은 부자 되기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유대인의 경제교육과 한국의 경제금융 모델 비교라는 우리 부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실제 행동하기에는 경제금융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집도 피우고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항상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우리나라 ICT 업계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우리 강민구 부장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직 부장판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교수님이 강민구 부장판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아이디어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마리 개를 키우는데 그 한 마리 개 이름이 편견이라는 개와 또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 두 마리를 항상 머릿속에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능하면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또 한 마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100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 명언을 하나 소개하자면은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였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했는 명언을 다시 한번 영어로 반복을 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Everything we see is a perspective, not the truth.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도 관점일 뿐 진실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과 진실은 의견과 관점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우리는 사실이 팩트가 뭐고 트루스 진실이 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그런 삶이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약 성경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own native place.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대단한 친구도 어릴 때 코 찔찔 흘리면서 살아온 그 친구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은 성공을 해서 대단한 분이라면은 과거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현재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젊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꿈은 있는가? 그리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을 한번 화두로 던져봅니다. 자, 경제, 금융,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청년들이 대학에 가나요? 출세하기 위해서,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다 맞는 얘기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행복한 부자 되기 위해서 한다고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행복한 젊은 부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찾아봐야죠. 없으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부자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교수님이 제시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에는 꿈 관련 동영상도 보고 유태인의 경제교육도 한번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경제교육으로서는 재무 분야, 비재무 분야, 그리고 잘 노는 분야, 그리고 결론, 그리고 교수님이 한 편의 시를 낭송하는 거로 마칠까 합니다. 자, 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수원대학교도 지방대학이죠. 저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호주로 유학을 가서 대학원에서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재무관리 박사과정도 마쳤고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면서 웰리스라는 펀드를 기획하고 마케팅도 하고 운영도 하기 위해서 건강 관련되는 공부가 필요해서 다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편입을 해서 식품영양학으로 학사학위를 하나 땄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가끔 가다가 결혼 주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상의 결혼을 주례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이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외국계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등 여러 군데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 제목이 100세 시대의 노후준비, 자산관리,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제금융교육, 그리고 유대인의 경제교육과 한국의 경제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운용 전략으로 행복한 부자 되기, 와인, 비어, 위스키, 브랜디의 비교와 술 매너.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 치고 교수님이 한번 간단하게 요약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리더십과 스토리 경영에 관한 강의도 하고 오늘의 영어 명언과 영어 공부, 영어 명언으로 본 리더십 이야기 이런 등등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에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있어. 말도 안 되고 계절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는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장애인에는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인류의 커다란 역사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월트 디즈니, 케네디 대통령, 헬렌 켈러, 발명가 에디슨, 톰 크루즈, 스티브 호킹, 리차드 브랜슨 경, 뭐 등등, 루즈벨트 대통령, 아인슈타인, 베토벤, 마이크 펠프스, 양현석 등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어릴 때는 장애가 있었다. 꿈과 피나는 노력이 성공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꿈과 땀 및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한번 설계하고 나아가보는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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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Give up 해버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닥쳐오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번 나아가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는 우리 닉 부이치치라는 팔다리가 없는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h boy.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자, 여기는 또 네, 로봇다리 안녕하세요. 김세진 선수 저는 얘기가 16살 나오는데 로봇다리 수영 동영상을 많이 선수 보면 김세진이라고 시간이 되기 합니다. 때문에 제가 이것 지금 때문에 하고 있는 이 두 다리는 영상도 한번 2천만 원이 찾아서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을까요? 걷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걷고 싶었어요. 정말 걷고 싶었는데 걷기 위해서는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가장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4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 아픔과 수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곳을 실로 기워놓은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봤던 거를 또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재활운동인데요.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4살에 가르쳐 주신 여기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을 도전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 댄스, 골프, 볼링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도전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가자.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꼭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 내 아들이 말할 용기 잃을까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건 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상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의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내심 기대하셨대요. 저걸 어디다 쓰지? 이러셨는데 어린 나이 11살의 저는 우리 집 차는 비록 지금 폐차 직전이지만
걷고 싶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이 차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마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야학에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했습니다.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수영 선수입니다.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활운동이 무리도 없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로 가져다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영하는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 왜 좋아하냐면 제 몸이 자유로워지고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꿈을 꿔요. 선천성 무형성장애. 세진이는 로봇 다리가 있어요.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켰는지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질문과 대화, 토론을 통한 조기 교육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도록 가르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탈무드라는 것은 BC 500년부터 AD 500년까지 1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일종의 토론 논쟁집입니다. 그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죄를 자식 혼자서만 책임지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모가 책임을 같이 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가 가장 강조하는 실천 교육이 돈과 경제 교육입니다. 돈만 밝히는 교육이 아니고 돈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선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탈무드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은 토론의 가장 중요한 논쟁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탈무드의 객관 중에서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그리고 토라는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 토라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집안에 돈이 있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다. 돈은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 아무리 용한 의사도 가난을 고치지 못한다. 이런 건 있습니다. 유대인의 비즈니스 10계명 중에는 첫째는 계약은 생명처럼 얘기하라. 둘째는 서명은 신중하게 하라. 셋째는 막히면 뚫어라. 모든 길은 마음에서 나온다. 넷째, 온 세상이 장사거리다. 돈벌이다 이거죠. 다섯 번째는 올바른 장사를 하려면 시장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째는 평생 신용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부 수집의 거래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0.2%의 인구가 세계의 돈을 휘어잡다. 유대인 노벨상 개인 수상자가 미국인 중에서는 40%인데 그 인구는 미국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기자, 회계사, 펀드 매니저, 교사 등 다양합니다. 미국 내 유대인의 세대당 소득은 미국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그 미국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29%라면은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6%밖에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한 2배,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55%이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4배 이상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되게 강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교육열이 되게 강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유대인들도 그게 못지않게 강한 교육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1921년도부터 이자도 시작을 했는데 성인식을 할 때 3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 둘째는 손목시계, 셋째는 축의금입니다. 성경책은 이제부터 부모의 중간 역할 없이 신과 직접 독대해야 한다는 존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선물하고, 손목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손목시계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 축의금은 평생의 종잣돈으로 친지들부터 $200 내외, 친척들은 더 많이 내고 평균 한 $5만 정도의
축의금을 받습니다. 13세가 되면은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운용을 합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도 해보고 3년 동안 주식 투자도 해보고 이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공부해 봅니다. 이익과 손해를 경험해보고 복리예금으로도 운영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대인 물리학자는 복리계산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의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운용을 하면서 경제 교육을 합니다. 부모 품을 떠날 때까지는 절대로 그 돈에 대해서는 인출도 못하고 타치를 못합니다. 운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조교육 4가지 핵심이 뭐냐면은 참여하는 교육, 소통의 기술, 창의력 강화, 인성교육. 이게 4가지 창조교육의 4가지 핵심입니다. 자,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선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배품과 나눔, 노동교육, 경제교육, 리더십교육. 유대인 경제교육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선활동과 기부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의무는 자선, 즉 째다카, 그리고 회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째다카 정신의 5가지는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의 7.5%를 공공복지에 기부한다는 정신이 있고, 경영자는 보수가 적어도 만족한다. 지역 주민에게 교류 장소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세 도매업자와의 거래를 우대한다. 환경 문제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부를 의무처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의무처럼 한다는 자선의 정신이 유대인들은 항상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츠파 정신은 창업 국가를 만든 후츠파 정신이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하브루타 토론에서 온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뻔뻔스러울 만큼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을 우리가 요즈마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질문과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절실하고 경제활동에서 불로소득은 없다. 유대인들은 계약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으로서 신과의 관계도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은 까다롭게 하되 생명처럼 지켜라. 신용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을 보면은 조지 소로스, 마이어 차일드, 앨런 그린스팬, 벤 버냉키, 자넷 앨런, 폴 윌포비치, 마크 저그버그, 마이클 델, 빌 게이츠, 레디 페이지, 스티븐 스티버그, 하워드 슐츠, 헬레나 루빈스타인, 마이클 블룸버그, 해리슨 포드 등 많은 유대인이 금융이나 영화계나 디자인 학자 등 수많은 영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사고는 가난한 집안의 50가지 재앙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기반으로 유대인은 부를 축적해 갑니다. 모국 외에도 서너 개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돈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일생 동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2 이상의 수입원을 확보합니다. 랍비는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면서 시간제 봉사직으로 랍비 일을 수행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3대만 상속하면 바닥이 난다는 세법상의 원칙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유대인이 신에게 받는 질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토라를 공부했는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게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구원되기를 진정 바랐는가? 이는 신을 믿었는가 같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 경제교육도 따지고 자선도 따지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만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교수님이 만든 모델입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잉 웰, 잘 노는 것도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비재무적인 관점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용돈의 경제화라는 그리고 독서와 기관 계좌로 아끼면 그만큼 주식저축 매칭 펀드의 개념을 재무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고 용돈을 대학생 같은 잘 노는 거 30만 원에서 비재무적 한 50만 원 정도 살펴보도록 한 달 아마 쓸 겁니다. 그 가운데는 교통비도 포함되고 학교 다니면서 전심 식사비도 포함되고 될 건데, 자, 한 달 평균 용돈을 예를 들면 40만 원 썼는데, 자, 만약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면 아끼면은 10만 원을 용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 아낀 만큼 부모님이 더 주는 이런 걸 우리가 매칭 펀드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도입해서 가능하면 용돈도 전략을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면 좋겠다. 자, 그 용돈을 아끼는 거를 매칭 펀드로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와 용돈, 독서 후 독학을 쓰면은 일정 금액의 용돈을 주기입니다. 지적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책을 되게 교과서 위에는 거의 1년에 한 2-3권 정도밖에 안 읽는 거로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꿈 명함 만들기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부터 꿈 명함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하면은 소위 16년간의 꿈 명함이 16개가 쌓입니다. 매년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새로 명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 꿈에는, 명함에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꿈과 비전을 보면서 성장을 하고, 매년 명함을 갱신해주고, 진로 결정, 성장에 엄청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교수님이 소위 대면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하는 프로젝트가 글로벌 명함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하고 작년은 유감스럽게도 비대면 교육이니까 이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가천대학교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의 꿈 명함을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식 저축,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글의 활성화의 장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축이라면은 우리는 현금 저축,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는 현금 저축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주식 저축도 있습니다. 자, 생일 선물을 이제는 주식으로 하자, 이런 캠페인을 주장합니다. 자, 이 주식 저축이 좋은 의미는 뭐냐면은 돈의 가치를 인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그 기업의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기업 경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접 창업, 창직의 개념이 되고, 산업, 경제, 기업 공부 및 세계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의 투명화에도 기여를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부터 아니면 그전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특정 기업을 한 5개를 정해가지고 용돈 생길 때마다 계속 주식을 저축을 해두면은 그 기업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를 회사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매출 신장에 관한 어떤 프로포즈를도 제시하면서 그 기업의 소위 취직을 어프로치하면은 저는 거의 다 취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선학위를 생활화. 최고의 학위는 학사, 대학 졸업하면 학사고, 대학원 졸업하면은 석사고, 더 위에 올라가면은 박사가 있는데,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더 높은 학위가 몇 개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밥 사주는 밥사라는 학위도 있고, 친구들에게 맥주 사주는 술사라는 학위도 있고, 그리고 항상 매사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라는 학위도 있고, 최고의 학위는 봉사라는 학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학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성인식과 한국의 돌잔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유대인들은 남자 경우에는 만 13세부터 성인식을 하죠. 우리는 돌잔치 때 우리 금반지도 선물 받고 돈을 받는데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그 1살 되는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오픈해 가지고 그 계좌로 그 금반지에 해당되는 돈을 온라인으로 받고
그 축하해 주는 사람들하고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이 돌잔치 때부터 우리가 경제 교육을 시작하면은 유대인들보다는 12년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돌잔치 할 때 금반지 대신에 현금 조금은 아직은 조금 그렇겠지만 누가 선두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둘째는 잘 노는 모델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 상대방을 알고, 지기, 자기를 알고, 그리고 지세,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여행을 다니고 현장 학습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고는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왜 잘 노는 것이 중요한지는 다음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IBM이라는 회사에는 소위 EBO, Emerging Business Opportunity 조직이 있습니다. 연구 시간의 25%를 고객과 함께 하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업무 시간의 50%를 차세대 수요 서비스를 위해서 고안한다. 수요자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On-demand innovation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잘 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라는 그룹, 구글의 지주회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016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세돌 프로기사와 시합을 했는 그 알파고라는 그 바둑 프로그램이 알파벳 그룹에서 만드는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잘 노는 직원을 빨리 승진시키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에서는 레스터 시티 얘기인데 이거는 우승할 확률이 0.02%밖에 되지 않는 그런 레스터 시티가 기적은 찾아오지 않는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영국의 레스터 시티 우승은 2016년도 5월달인데 여기에는 클라우디오 라니엘이라는 로마 출신의 51년생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락 음악으로 사기 진작을 하고 창단 132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꼴찌를 우승으로 하게 한 리더십, 라니엘이 레스터 시티 감독 이야기입니다. 라카룸 대화, 개개인과 소통을 하면서 자신감도 심어주고 신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죠? 신뢰를 심어주는 겁니다. 긍정임, 성적보다는 경기를 절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지도자입니다. Good leaders are good readers. 항상 그 감독은 열심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지도자였다. 선수비 후역습, 스타 없이 실리 챙기기입니다. 선수 전체 연봉이 첼시의 20% 받고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연봉에도 역시 그 선수들에게 사기를 심어주면서 우승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1등에 오른 뒤에도 어떻게 1등 했소? 물어보니까 그냥 겸손하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둘째, playing well, 잘 놀기에서는 우리가 놀이를 recre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recreation. 고객과 오랜 시간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잘 노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 예능에도 능해야 됩니다. 와인 등 술, 그리고 테이블 메뉴도 좋아야 되고 연애 기술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도 놀이에서 시작된다. 자, recreation을 같은 스펠링인데 발음을 달리면 recreation입니다. recreation. 재창조가 바로 놀이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놀이 충동에서 재창조가 나온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BM 시대의 인재상은 뭐냐? 역시 소셜 미디어를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은 A가 붙어서 AICBM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잘 노는 인재가 큰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논다는 의미가 다양한 컨텐츠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2016년도 5월달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도 그 수원사업장 지하에 만평 규모를 센트럴파크를 만들면서 놀면서 소통하라 해서 1,800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놀이문화공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가 샘솟는다라는 이런 제목이 신문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재무적 관점에서는 영성과 인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성. 그리고 꿈 넘어 꿈, 꿈과 꿈 넘어 꿈도 필요합니다. 좋은 가족, 가족은 원수가 아닌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를 믿어줘야 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좋은 멘토이자 친구,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버님은 아버님이기도 하고 엄마에게는 남편이기도 하지만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그죠? 남편은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건강은 WHO에서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고 완전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도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경륜과 경험이 어루어진 지식을 위해서는 많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자신감과 자존감도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겨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그리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자, 세계적인 세계 헤지펀드의 1인자가 그분은 나의 성공의 비결은 실패에 있었다. 실패 경험도 큰 자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경험도 자산이다. 많은 실패 경험을 해보자. 이거죠. 평생 학습. Studying is a never-ending job. 공부라는 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미션이 평생 공부, 그리고 평생 청춘, 그리고 평생 현역이라는 미션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와 봉사하기를 끝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말 잘하는 스피치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못하는 리더는 있어도 말 못하는 리더는 없다. 승마를 못하는 리더는 있지만 스피치를 못하는 리더는 없기 때문에 말 공부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김종희 교수의 웰리스 건강관리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티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S는 스포츠, T는 travel, R은 recreation, E는 eating, S는 smile, 마지막 S는 sleep입니다. 그럼 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 물질적인 건강관리 위해서는 배우자와 사랑 만들기를 자주 하고 경제적으로 좀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단히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성장을 해야 되고 유대인의 경제교육을 참고해서 한국의 자녀들에게 경제, 금융교육을 시키자. 예를 들면은 주식 저축을 어릴 때부터 시키고 기부하는 문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자녀에게도 꿈명함도 만들어주고 부모도 같이 경제, 금융교육을 함께하고 자녀와 재밌게 대화 및 즐기는 삶을 누리고 나중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은 스피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와 비재무의 조화로서 no sweat, no sweat.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폭풍우 비바람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박할린의 노래처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또 내가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부모, 선생님, 친구, 국가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저 무지개와 교수님은 항상 쿠킹 타임을 비유를 합니다. 절대로 초조해하지 말자 이거지. 시간이 지나면 다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는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야성미 없는 집토끼보다는 야성미 있는 저는 산토끼를 좋아합니다. 그죠?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들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인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인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신한은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쓴 시를 한 편, 이건 2014년도에 쓰는 시입니다. 나의 가족 김종회.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은행에 근무하는 아내와 아들 둘, 프로 바둑기사로 활동하는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사업을 하는 둘째 아들도 최근에 결혼을 했지요. 우리 가족은 결혼을 축복의 조건으로 여겼고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왔다. 축복은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고 가족이란 이름은 축복을 행복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앞으로 가족이 더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가족만큼 행복도 많아지게 되겠지. 오늘 또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징검다리를 걷는다. 이상은 교수님이 2014년도에 썼는 나의 가족이라는 시를 한 수 낭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수강생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멋진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끝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공부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공부를 대학생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부에 대해서 절대로 짜증도 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멋진 우리 수원대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교수님은 한번 해봅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시험 잘 치기를 바라고 10 minutes break time.